작가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로 9년 차로 극작가 활동하고 있는 신재원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서울에서 쭉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곡성에 내려온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지금 이 덕양소원은 그러면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덕양소원을 처음 오신 그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되게 아늑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가 신순겸 사당이라고 네네 들어서 제가 또 신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늑함을 더 느꼈나? 네,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네. 평산신 씨? 네, 평산신시입니다. 할아버지시네요? 그쵸. 시청 할아버지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그 느낌이 새롭고 네. 감회가 또 무량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꼭 전화 드려서 아버님께 네. 여기 신순겸 할아버지 네. 모신 덕양소원에 네. 오셔서 작가 만남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그동안 어떤 글을 써왔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어쨌든 극작가로서 쭉 활동을 하면서 연극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뭐 역사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좀 주제로 해서 우리 사회의 얼굴을 담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뭐 잘 알려진 거로는 세월호라든지 뭐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제수 4.3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했었고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로 뭐 비정한 장기수나 아니면 군함도나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이슈들을 알리려고 하는 작품들도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이 그 연극으로 네, 되어 있는 작품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군함도라든지 그게 네. 영화가 아닌 네, 연극으로. 네. 그럼 그 작품들이 주로 어디에서 네. 공연을 하셨나요? 일단 거의 대학로에서 공연을 많이 했고요. 초기 작품은 대학로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로 소극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후로는 좀 거리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꼭 극장에서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 말고 좀 대중을 위한 예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세월 작품이나 뭐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광장에서도 많이 했고요.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찾아가는 공연들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키뿐만 아니고 제가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저 개인 자체로는 좀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글 앞에서는 제가 누구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가치를 얘기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가로서의 참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글 쓰는데 굉장히 빠져들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전공이 그러면 대학 때 전공이 이쪽 분야이셨나요? 네, 전공이 문해창작과입니다. 어느 대학?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문해창작과를 나오신 전공자이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전공의 길을 걸어오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학 때부터 전공을 하시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일이나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거리로 나오려는 시도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연극 아무래도 뭐 역사나 사회적 이슈가 좀 고리타분한 주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극적인 실험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보는 사람이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일제강점기의 여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인천에 그런 지대가 남아 있더라고요. 뭐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그 공장 뒤편에 있는 골목, 정말 두 사람 정도 쓸 만한 골목에서 여공들 2명 역할의 배우를 세우고 그 골목을, 그 공장을 탈출하는 내용의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배우가 담을 막 넘기도 하고요, 여공들이. 그리고 관객들도 굉장히 좁은 그 골목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보고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감이라든지 사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고 연극적인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제주 4.3 관한 얘기했을 때는 실제로 4.3 사건이 잘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 제가 작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4.3을 잘 접해하지 않은 대학생들 30명을 모아서 연기 훈련부터 시켜가지고 거의 뭐 6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그 친구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대중 잘 몰랐던 대중들에게도 좀 알리는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 작업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뼈아픈 네. 그 역사의 하나의 그런 네. 일들이시네요. 네, 네. 그런 일들을 주로 다루고 네. 알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건데. 그쵸. 왜냐면 저도 어쨌든 아직 어린 편이고 저도 그 역사를 겪은 사람이 아니니까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진 않았죠. 네. 그쪽 분야에서도 일반인들이나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소재, 네. 그리고 뭐 이런 좀 흥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작품들이 네. 꽤 있을 건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대중적이지 못하고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의 흥행하고는 조금 일정 거리가 부분 거리가 있는데 네. 왜 그런 부분을 네.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네. 작품 활동을 해 오셨어요? 일단 제 성향이기도 하고요. 저 가치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로맨스라든지 뭐 코미디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한번 보고 웃고 끝나는 작품은 제 마음속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중과도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해서 대중과 함께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대신 이제 가치라든지 주제 같은 거는 좀 좋은 주제들 이런 거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중의 아픈 역사라든지 네. 우리 역사, 세계사에 잊혀진 그런 부분들을 네. 문화예술을 통해서 네. 그거를 많이 알리고 네. 또 홍보해 나가는 그러한 큰 의미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되는 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힘을 직접 나서서 하는 일들은 좀 적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선조분들이 했었던 것보다는 계속 알리고 기억하는 게 우리 후세들의 좀 역할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쉽지만 않을 건데 네. 아무튼 우리 작가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주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아유, 밝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그 서울에서 말씀하신 같이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곡성을 내려오셨잖아요. 네네. 내려오게 된 네. 계기가 있을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서울에서 쭉 나고 자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우물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는 한번 제주도의 해녀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해녀를 하면서 해녀분들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뭐 이런 영상물로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그릇을 좀 넓혀야겠다 생각을 해서 전국을 엄청 여행을 다녔어요. 뭐 그냥 관광지 말고 뭐 남들 잘 모르는 곳이나 아니면 뭐 경상 코발트 같은 그렇게 좀 역사적인 이런 장소들을 다녔는데 여행만 해서는 또 이 깊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릇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고 그릇을 좀 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성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내려오신 선택이 네.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을 네. 바라고 또 아유,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소원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내려오셔서 곡성에서는 그러면 의도하신 대로 작품 활동은 잘 되신가요? 일단 처음 제가 2년 됐는데 처음 1년은 적응하기에 바빴어요. 사실 저도 이제 서울에서만 자랐으니까 이런 농촌 생활이라든지 혹은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생활하는 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하려고 진짜 부단히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뭐 내가 꼭 글을 써야지 여기 아니고 좀 사는데 여기 진짜 실제 국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1년은 막 돌아다니기 바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진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듣고 제가 기록도 하고 뭐 소재로 삼을 것도 찾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찾으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찾으신 이야기는 있어요? 일단 제가 모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막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해서 근데 뭐 일단 여기가 농촌이다 보니까
근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은 조금 현대적으로 가고 싶고 이렇게 갭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제사 문제라든지 그쵸? 뭐 아니면 이제 며느리나 뭐 시어머니의 갈등이라든지 고부간의 갈등. 네, 고부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 네, 또는 맞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렇죠. 이런 얘기는 대중한테 얘기를 해도 쉽게 공감하고 재밌게 그렇죠.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우리 시골로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네. 또 본인이 의도치 않게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도 계속 2년 동안 작가로 활동하는 네. 특별한 이유나 네. 보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가요? 일단 저도 뭐 다른 일, 여러 가지 일들 했었는데 그건 어쨌든 글을 쓰기 위한 경험이고요,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글로 남기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야 좀 오래도록 남는 것 같고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곡성에서 계속 작가 활동을 하는 얘는 저는 곡성의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 있는데 뭐 옆집에서 김치 가져다 주시고 뭐 뒷집에서 양파 가져다 주시고 근데 서울에서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 한마디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이런 것들이 곡성이 주는 어떤 따뜻함, 사람들이 주는 인정 이런 것들을 작가로서 글로 남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오셔서 네. 이웃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과 네. 이렇게 잘 교류를 하고 또 그런 따뜻한 정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네. 아주 다행이고 그러면 어떤 앞으로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가 선생님, 뭐 작가님 이런 거 말고 그냥 이야기꾼으로서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얘기하고 밥 먹고 뭐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같이 녹아드는 이런 이야기꾼으로서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좀 같은 맥락에 앞으로 그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때까지는 제가 어떤 이슈들을 다룰 때 그냥 그때그때 관심 있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뭐 사회적으로 좀 뜨는 이슈들을 좀 다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이 역사상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잘 알려지는 않았지만 꼭 알아야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아직 많거든요. 사회적 이슈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랜 시간 집요하게 좀 파보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6개월, 1년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라도 심도 있게 파서 그런 것들을 작업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계획한 게 좀 이루어지기를 네. 소망하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또 이렇게 문예창작과를 나오셔서 네. 전공을 네, 네, 그대로 살리셔서 네,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문예창작과를 지망하는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있고 네. 또 그렇게 극작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 해주세요. 저도 수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글쓰기 수업을. 혹은 이제 뭐 그런 걸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상담을 많이 받는데 저는 항상 앉아서만 글 쓰지 말라고 해요. 책만 들여다보고 유튜브만 봐서는 무슨 글을 쓰겠냐.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해야 글을 쓰지 자기만 뭐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안다고 어떤 좋은 글이 나오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은 글이 있다면 발로 뛰어서 몸으로 느껴서 쓰는 글이 정말 진정성도 있고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을 쓰는 후배들한테 네네. 그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네네. 문예창작과를 네. 지원한 네. 그 후배들한테, 네.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문창과를 지원했으면 일단 글을 쓰고 싶어하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문창과 가시면 글 말고도 다른 재밌는 활동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글 쓰는 분들이 모이면 술도 많이 먹고요. 얘기도 많이 나누고요. 그래서 그런 폭넓은 활동들을 즐기기에는 문창과가 참 좋습니다. 네, 재밌고요. 문예창작과를 네. 적극 추천하시는 네, 추천합니다. 겁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혹시 뭐 그동안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농촌에 내려와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너무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로서 그리고 곡성에서 어쨌든 제가 내려와서 기촌민으로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갚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을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혜창 작가를 나오셔서 극작가 활동을 하시다가 곡성으로 기촌하셔서 또 계속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신기원 작가님과 네.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